안녕하세요. 유캔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 멘트를 하나 더 해야겠네요. 부모님을 위한 스마트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의 저자 박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을 원래 보시던 분도 계실 거고,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을 보시다가 거기에 있는 QR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모두 환영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스마트폰 무작정 따라하기.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제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책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실 텐데, 책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좀 몇 가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대략 이제 10편 내외로 영상을 만들어서 책에 곳곳에 이제 QR코드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여셔가지고 사진 모드에서 그 QR을 딱 비추시면 거기 이제 링크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도 즐겁게 보시고 이 영상 시리즈도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 10년 조금 넘게 스마트폰 영상 전문가로 사실은 활동을 해왔어요. 강의나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제작에 문턱을 넘게 해드렸고, 또 유튜브 활용이나 다양한 이제 IT 활용 능력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캔 유튜브라는 채널,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영상들은 이제까지는 거의 안 올렸었어요. 영상 편집이나 스마트폰 촬영하는 방법이라던가 유튜브 활용에 대한 그런 영상들 위주로 올렸었는데, 사실 제가 강의 현장이나 또 이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영상 제작을 하기 전에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리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마스터하시고 제 채널에 있는 또 다른 조금 더 고차원의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많이 상승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1편 영상에서는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치면 섹션 1부터 섹션 3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책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똑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계속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스마트폰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폰이 두 개죠. 책을 보시면요, 이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좀 배제가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폰, 특히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화면이 삼성 갤럭시를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두 개냐? 이게 어떤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형폰 그리고 이제 신형폰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제 비교해야 될 부분은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제 많지 않으실 텐데, 일단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버튼들이 있고, 밑에는 이제 이런 포트, 구멍들이 있고요. 뒤에는 이제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신형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형이라고 하면은 갤럭시 S20 모델 이후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요즘에는 웬만하면 아주 오래된 폰 아니시면 이제 신형으로 설명드렸을 때 거의 이제 해소가 되실 거예요. 보면은 양옆에 여기 이제 볼륨 버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음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전원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을 보면은 버튼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전원 버튼만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볼륨 버튼, 그리고 밑에 버튼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건 이제 빅스비 버튼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게 이제 음성으로 명령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거든요. 빅스비. 요런 버튼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버튼이 줄었죠. 그리고 밑에 이 구멍들을 보면은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달라요. 여기 동그란 구멍, 요게 있고, 신형은 그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트거든요. 요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어폰이나 마이크 유선으로 된 거를 구형에다가는 바로 꽂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단자를 다시 요 C타입으로 바꿔주는 조그만 이제 젠더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을 해야만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스피커나 이제 여기 자체 마이크도 좀 달려 있습니다. 뒤에를 보면은 이제 카메라죠. 이게 구형 같은 경우 개수는 비슷한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뭐 3개씩, 4개씩, 뭐 5개씩까지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막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뒤에 카메라가 있고 앞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요. 카메라를 실행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후면 카메라로 설정이 돼 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조그맣게 렌즈를 가려 보시면 돼요. 가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가려져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내가 설정되어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전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촬영하고 있죠. 그럼 전면 카메라가 어딘지 이렇게 보면 여기로 이제 손을 이렇게 가려보면 지금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라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전면으로 돌렸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전원을 끌 일이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뭐 보통의 전자기기들은 뭐 사용을 안 할 때는 전원을 끄고 사용할 때는 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폰은 그냥 우리가 항상 켜놓거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또 충전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끌 일이 있는데 어떻게 꺼야 되는지를 몰라요. 한번 해볼게요. 끄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요 버튼만 눌러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빅스비라는 게 또 실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원 버튼인데 왜 이게 안 꺼지지? 옛날 거는 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게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형하고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이 신형에서는 어떻게 꺼야 되느냐? 이 전원 버튼과 볼륨 밑으로 내리는 버튼을 길게 동시에 누르고 계시면 요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전원 끄기를 하시면 돼요. 전원 끄시고 켤 때는 그냥 요걸로 길게 눌러가지고 켜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더 이상 자식들한테 야, 스마트폰 그거 어떻게 꺼야 되냐 하지 마시고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화면 캡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화면 자체를 보여줘야 될 때 화면 캡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버튼이 이 전원 버튼하고 볼륨 내려가는 버튼, 아까 전원을 끌 때도 이 두 가지를 갖고 했는데 아까는 길게 눌렀고요. 지금은 짧게 누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자꾸 꺼지죠. 자, 요거 이제 불편해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걸 동시에 짧게 탁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탁 눌러보면 지금 이게 화면이 캡처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요 연필을 눌러서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어요. 나는 딱 요만큼만 누구한테 캡처해서 보내고 싶다. 요만큼만. 그럼 저장을 하시면 자, 요게 어디로 가냐? 자, 갤러리로 가보시면 요게 방금 캡처한 화면이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보내시면 되겠죠. 이 구형 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 화면 자체를 좀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전원 버튼과 볼륨 밑에 내려가는 이 버튼 동시에 찰칵 하면은 화면 캡처되죠.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영역을 저장하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요거는 화면이 계속 켜져 있죠. 근데 요게 자꾸 지금 꺼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설정을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이제 설정을 좀 제가 요거부터 먼저 좀 할게요. 자, 설정 앱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다 보면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초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초마다 아무 동작이 없으면 이게 자꾸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좀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잖아요. 뭐 기사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30초는 너무 짧단 말이죠. 그래서 열으셔가지고 저는 최대로 놓습니다. 10분. 10분도 어쩔 땐 짧아요. 왜냐면 10분 그냥 쭉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로 딱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자꾸 이제 화면이 꺼지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 이 스마트폰에 뭐 다양한 어떤 기능을 쓰실 때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죠. 근데 뭐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와이파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텐데 지금 와이파이 표시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 열면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다고 뜨잖아요. 뭐 데이터가 있으시면 데이터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특히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이제 많이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서 잘못하면 이제 요금 폭탄을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좀 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와이파이 설정은 이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거를 길게 누르세요. 길게. 이게 켜져 있는데 사용 중이라고 돼 있어도 아무런 네트워크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있는 곳에 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지만 그 와이파이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에서는 아마 뭐 누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집에 있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 카페에 가신다거나 어느 와이파이가 좀 되는 어느 공간에 가셨을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또 대부분 이게 비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여기서 한번 와이파이를 연결해 볼게요. 제가 있는 곳에 지금 와이파이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이게 지금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그럴 땐 이 눈을 켜십시오.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제대로 보여요. 여기 맞는지 확인하시고 연결을 딱 하시면 짜잔, 네, 연결이 됐어요. 지금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것도 자유롭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외부에 있는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면 안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버튼 3가지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버튼은 뭐예요? 그냥 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유튜브 같은 걸 이제 보시다가도 잠깐 홈으로 나가고 싶으면 무조건 요 취소 버튼, 요게 이제 돌아가기 버튼이잖아요. 요거로 나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를 하실 때 요 가운데 버튼을 그냥 홈으로 나가시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러니까 요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가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동작 취소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 취소는 요 버튼, 나가기는 요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왼쪽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최근에 이제 활용했던 어떤 앱이나 이런 메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방금 전에 내가 요거 했던 거 여기로 갤러리로 잠깐 돌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유튜브로 다시 가고 싶다? 유튜브로 바로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활용하실 때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느 때 유용하시냐면요. 모두 닫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모두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싹 없어지거든요. 요걸 가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갤러리를 열었고 또 나가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열잖아요. 그러면 방금 갤러리 닫고 유튜브 닫았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뭔가 뒤에 좀 살짝 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스마트폰의 어떤 속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가끔씩 요걸로 해가지고 모두 닫기를 좀 해주셔야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쾌적함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편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배울게요. 너무 많이 배우시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어요? 책만 보시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영상도 같이 보시니까 훨씬 더 좋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이 유캔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감, 뭐 좋아요까지 한번 탁 눌러주시면 뭐 베스트죠. 그럼 저는 2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유캔 유튜브 트루팝 또 부모님을 위한 스마트폰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